이번 영상에서는 의존성 역전 원칙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 추구하는 바는 최대한 변하지 않는 대상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자주 보는 책이 특정 선반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도서관이 책장을 재배치하여 책의 위치가 바뀌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위치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책의 이름이나 관리 번호와 같이 변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책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검색대를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변화가 잦은 코드를 직접 참조하기보다는 검색대처럼 고정적인 창구를 통해서 참조하면 참조하는 쪽의 코드는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드의 변화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겨납니다. 마치 건물에서 자주 보이는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PDF로 저장하기 위해서 PDF 크리에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HTML로 저장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HTML을 저장하는 클래스는 사용법마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다소 단순하고 실제 코드를 모두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서 그나마 덜 복잡해 보이지만 앞으로 DOC 파일 등 다양한 포맷이 추가될 때마다 이 코드는 계속 변하고 추가되고 거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iData 컨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각 파일의 포맷을 처리하는 클래스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항상 같은 인터페이스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포맷을 처리하는 코드의 변화가 오더라도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변화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며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를 간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적응 비용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면 개발 비용 및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포맷 처리가 필요해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편 의존성 역전의 설명 중에는 심각한 오해나 오용을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를 직접 참조하지 말고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참조하라는 등의 설명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터페이스를 먼저 생각하는 발상은 과도한 추상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코드를 만들 수도 있으며 유연성 및 성능 저하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변화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차단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설계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를 사용하는 것이 설계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역시나 설계에는 정답이 없으며 계속되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발자는 더 나은 기준과 감각을 다듬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란 이름은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변화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때 인터페이스를 통과한 후의 클래스는 이전에 비해서 화살표가 반대로 표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존성 역전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화하는 코드를 직접 참조하기보다는 변화하지 않는 코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최대한 작은 공간에 가두고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